저는 요거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읽어보고 싶다 싶은 책들도 많았거든요.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오는 탐구 정신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. 오, 이 표지가 예쁜 책은 뭔가요, 선배님? 이 책은 제가 책을 추천해달라길래 직접 집에서 아이고, 가져온 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루이스라는 화가에 대한 책인데요. 내 사랑이라는 영화로 따로 나왔어요. 인상 깊고 감동적이거든요.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? 그리고 난 이 사람 그림이 마음에 든다 하면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영화로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봤거든요. 이분은 그림을 뭐 특별히 어디서 배운 분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때 봤던 풍경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. 하얀 겨울인데 계절감에 맞지 않은 꽃이 피어있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렸어요. 좀 독특한 게 또 뭐냐면 막 고급진 붓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멋진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곳곳에 그림을 그려놨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냄비라든가 아니면 도마라든가 아니면 계단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아주 작은 집인데 그곳에 계속 그림을 그린 거예요. 이 책을 단 한 분에게 추천을 해주겠다면 혹시 어떤 분께? 망설이는 사람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경우는 다양하잖아요.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, 뭐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몸이 불편하니까 이 그림을 보면 떨림이 있어요. 화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그린 거예요. 영화를 보면요. 남편이 이 화가를 대신해서 슈퍼마켓에 이분의 그림이 담긴 엽서를 파는 장면이 나와요. 근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. 아니 이런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누가 사는 거지? 왜 사는 거야? 이런 그림은 내 조카도 그리겠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랬더니 그 남편이 명언을 남기죠. 맞아. 네 조카도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거야. 근데 걔는 안 그렸잖아.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맞네?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계속 그린 자와 그리지 않은 자는 완전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. 이 책. 아이고. 다들 이렇게 시집장가를 가. 다 마음 보낸 것들이죠. 반 좀 넘게 읽은 건데 마이클 샌델 너무 유명한 작가자 교수죠. 김민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MBC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하세요?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? 공정이라는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요즘 이제 능력주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더 많은 재화를 얻는다는 게 과연 옳은 건가? 그렇다면 그 능력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? 그 역시도 상당 부분이 행운에서 오는 건 아닌가? 대부분 이제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아나운서 됐냐고 물어보면 운이 좋아서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. 나와 상관없이 운이라는 큰 요소가 작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들을 나눠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. 보편적 복지랑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은 시점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는 바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책이라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도 좀 마음이 울적하고 오늘 좀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날에는 제동기이자 형수가 돼버린 문제 아나운서가 쓴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워낙 글도 지혜답게 잘 썼고 특히 이제 아이나 조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되게 그림책들 소개가 되게 담백하면서도 재밌게 잘 돼 있거든요. 몇몇 책들은 어른들이 읽어도 참 좋을 그림책들이 소개가 돼 있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진짜 읽어보고 싶다 싶은 책들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의 인생 책이자 휴식처 법륜 스님의 기도 밑에 내려놓기 악플에 시달리던 시절 저를 좀 마음의 해방구를 준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. 하나만 좀 읽어주시면 될까요? 예.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원인은 다 내 안에 있습니다. 안으로 살펴보면 괴로움의 뿌리는 다 내 마음에 있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. 그러나 따지고 보면
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 역시 실체가 없으므로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.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귀한 내용을 제가 더 망가뜨리는 것 같고 원래 뭐 불교 신자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? 대학교는 이제 불교 대학교 어렸을 땐 기독교 믿었고 결혼은 명동선 달려 있어요. 바라는 바가 누구에게 다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. 근데 그게 꼭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짜 너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네. 기계적 중립으로 기계적 중립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 메시지 성경 말씀을 조금 편하게 좀 풀어놓은 거예요.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. 이 구절이 제가 좀 힘들었을 때 내가 밟히고 있었나 보죠? 최근에 이제 책도 쓰시고 작가가 되셨잖아요. 작가가 되시기 전이랑 후랑 독서하실 때 뭔가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? 작가가 되고 나서는 좀 부끄러워졌어요. 책을 읽을 때 무슨 이런 글을 써놓고 작가라고 에이씨 책 던지고 좀 더 표현에 집중해서 보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구나. 종교서적이지만 종교서적 같지 않은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오는 그런 책 2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. 네. 이선영 아나운서 뭐 하고 계시죠? 안녕하세요. 책을 읽고 계세요? 평소에 뭐 회사에서 이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. 아니요. 저는 항상 이렇게 틈새 시간에 뭐 녹화를 하고 와서라든지 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보고. 예. 사실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요.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발견한 건 표지가 예뻐서 딱 발견을 했었어요.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더라고요.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입학해서 그때 진짜 거의 한 줄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. 20살 때 읽었으니까.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 34이고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에 대해서 체득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전히 좀 어렵기는 한데 소화가 되더라고요.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자 해서 사게 됐어요.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?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, 어떻게 된 상태가 사랑을 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. 특히 연인 간의 사랑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답을 좀 찾고 싶어서 산 책이기도 하거든요. 어떤 관계를 내가 시작할 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, 우리 모두가. 근데 저를 사로잡았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.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라고 쓰여진 문단이 있거든요. 이 문단을 읽다 보면 어느덧 좀 수긍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어쩌면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의 실패를 연속적으로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제는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다시 사게 된 것 같아요. 아니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면 이 책도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사랑이 뭔지 정의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탐구 정신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